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첫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새해 첫 인사 드리고요. 새해 첫 영상을 찍는데 새해 첫 영상이 조금 이상한 영상이어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해 첫 영상 최대한 저도 밝고 편안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이죠. 예, 작년 말에 저를 이렇게 저격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오해를 하셔서 뭐 저격을 하셨겠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했던 영상이 아닌데 그분을 대상으로 했던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오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측정 및 튜닝에 대한 1편, 2편, 3편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영상으로서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서 마무리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측정 및 튜닝을 하는 많은 유튜버 분들, 많은 블로거 분들께 아무튼 뭐 피해가 갔다면 여러분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저격하는 영상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댓글창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들어서 종합해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그게 좀 다른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한 거 저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간결하고 짤막하게 해명을 하는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분을 타겟으로 한 영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은 튜닝을 할 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스피커의 위주인데, 제가 실수한 거는 첫 번째 영상에 자꾸 이어폰 헤드폰을 조금 많이 언급을 했다는 거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FR 그래프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FR 그래프만 보고선 이어폰 헤드폰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언급을 한 건데, 그게 앞뒷말하고 조금 걸렸을 때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었던 영상은 제조사나 제조 과정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튜닝이라는 거는 그 뒤에 작업을 하는 작업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인이나 사인 수입으로 튜닝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었죠. 제 영상에서 보게 되면 사인이나 사인 수입 씁니다. 저도 써요. 이즈라든지 여기 스마트라든지 엔티아에서 다 써요. 다 쓰지만 뭐 스텝 사인도 쓰고 뭐 수입 사인도 쓰고 다 써요. 쓰지만 핑크 노이즈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 노이즈를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핑크 노이즈가 무엇이며 화이트 노이즈가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었으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 션 올리버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이드 툴레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특히 션 올리버 션 올리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녹음실 쪽에 계셨고 사실 저희 프로 쪽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뭐 AAS에도 등록이 되신 분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전혀 무시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셔? 플로이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사이코 어쿠스틱이라든지 뭐 어쿠스틱에 관련된 거, 스피커에 관련돼서도 저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꼭 이어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인기가 있으시고 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폰으로 한정 짓는 것은 이분들이 하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뭐 하만 타깃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지, 원래 AES에 계시고 다른 필드 뭐 녹음이라든지 뭐 스피커라든지 이쪽 필드에 계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전혀 무시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회에 있습니다. 제 학회에 있고 학회에 오디오 분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 제가 제일 막내고 제 주변에 다 박사님이신데, 교수님이고 다 박사님인데 제가 그분들을 왜 무시합니까? 제 견해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 쪽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을 무시하는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박사님들, 플로이드 박사님이나 션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어 시뮬레이터의 오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이어 시뮬레이터가 그 챔버 안에서 그 메탈 챔버 안에서 생기는 그 공진 때문에 3kHz 근처가 부스트가 되고 10kHz 이상에서는 측정을 믿을 수가 없고 이어 시뮬레이터에 어떻게 이어폰을 끼느냐에 따라서 오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원래 이어 시뮬레이터는 이어폰 측정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귀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적인 툴이었던 거예요. 이어폰 툴이 아니라 과학적인 툴이었던 거고 그 과학적인 툴을 이용을 해서 이어폰을 측정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컴펜세이트 할 수 있는 하만 그래프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공진에서 생기는 오류를 이렇게 보정하라는 보정 데이터까지 만드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어 시뮬레이터가 갖고 있는 그 단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고 잘 분석하시는 분이다. 그분들을 무시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AP사 제품부터 시작해서 글라스사 제품이라든지 BNK 제품이라든지 이런 절대값 측정하는 장비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무시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AP사 오디오 프리시전의 AP사 제품은요. 절대값 측정에서 특히 오디오 제품의 절대값 측정에서 아주 정교한 최고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AP사는 0.0몇%, 0.0몇 dB의 아주 미세한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단순하게 오디오의 레벨 측정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오디오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측정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갖고서는 그 서로 간의 간섭, 그러니까 오디오 스피커나 이어폰에서도 사용을 하지만요. 그거는 이 AP사 제품의 정말 일부 기능, 10%의 기능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원래 오디오의 믹서를 만들거나 프로세서를 만들거나 앰프를 만들거나 다른 컴포넌트를 만들 때 입력에서부터 출력 그 안에서 오디오 회로상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찾아서 더 정교하게 더 깨끗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측정을 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조사들이 이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를 가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를 가도 있어요. 엔진 소리를 분석한다든지 아주 미세한 잡음을 갖다 분석할 때 쓰는 그런 장비예요. 단순하게 오디오 제품이나 이어폰이나 헤드폰 스피커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음, 진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프리시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을 만들어내는 장비예요. 글라스, BNK 둘 다 마찬가지예요. 글라스라든지 BNK는 특히 마이크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글라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어 시뮬레이터 같은 걸 만들면서 유명해졌죠. 이 두 회사도 절대값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품 회사입니다. 절대값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측정되는 그 값은 정밀한 데시벨, 그러니까 94dB가 아니라 94.01dB, 아니면 94.12dB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치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예요. 그런 수치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대값 수치를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AP사가 글라스 제품의 이어 시뮬레이터를 만들지도 않고 AP사가 BNK의 마이크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AP사라든지 글라스라든지 BNK라든지 이런 회사는 아주 훌륭한 회사이고요. 절대값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은 과학적인 실험이나 제조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것들을 잡아내는 애입니다. 상대값도 보여주긴 하지만 절대값 수치를 끌어낼 때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일단은 그래서 절대값과 상대값 그리고 절대값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것은 일단은 이야기하고 뒤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은 아니고 해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의 주제가 조금 틀렸죠. 주제가 틀렸다?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거 제품을 분석해서 이 제품이 올바르다 나쁘다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튜닝에서 필요한 측정에서 이런 것들 사용을 해라라는 그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약간 이어폰 헤드폰을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오류가 생긴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핑크 노이즈가 이제 랜덤 노이즈이기 때문에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핑크 노이즈도 임펄스입니다.
예, 핑크 노이즈는 임펄스를 무작위로 배열을 해서 모든 주파수가 동시에 임펄스 값들이 주파수별로 막 돌아다니면서 랜덤하게 내주는 겁니다. 임펄스를 랜덤하게 배열한다고 해서 랜덤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는 랜덤 노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임펄스를 랜덤하게 배열하는 노이즈. 그래서 임펄스 값은 맞아요. 그래서 임펄스 측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핑크 노이즈를 갖다 놓고선 아까 측정을 하시면서 이제 스무딩을 켜서 이거를 해결을 해서 했는데도 측정값이 여러 가지 변수 있게 나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FR 그래프를 측정하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 노이즈가 이제 랜덤 노이즈라고 하는 것인데 이 랜덤 노이즈를 그냥 보게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요 측정은 기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바로 입력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바로 입력을 넣어서 자기가 보내준 신호를 그대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불규칙하게 나오죠. 이 랜덤 노이즈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 임펄스 값을 순간적으로 주파수를 막 바꿔가면서 동시에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임펄스가 랜덤리 섞여 있는 노이즈가 랜덤 노이즈입니다. 이 측정 패턴에 따라서 랜덤 노이즈가 싱크 랜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싱크가 돼 있는, 그러니까 패턴이 정해져 있는 그 핑크 노이즈가 있고요. 패턴이 없는 지금과 같은 이제 랜덤 노이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랜덤 노이즈를 이렇게 보다 보면 들어오는 입력과 나가는 출력과 들어오는 입력을 비교 분석하다 보면 그 패턴을 찾을 수가 있고 그 패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요 화면이 이렇게 되니까 불규칙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신 게 이제 여기서 뭘 좀 바꿔서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보는 거는 이렇게 나오죠. 예, 보통 보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시는데 요거를 사실 스무딩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는 첫 번째로는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스무딩을 쓰는 게 아니라 에버리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에버리징을 하게 되면, 요거를 얘를 이제 에버리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버리징을 하는 순간에 주파수가 이제 쫙 평탄하게 나오는 거로 이제 보이게 되죠. 근데 이 에버리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교하게 나오지 않아요. 정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는 뭔가 잡힌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에버리징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정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정교하지 않죠. 네,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FR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핑크 노이즈를 갖고 FR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포라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트랜스포로 바꿔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플랫하게 나오죠. 이 트랜스포 펑션을 쓰는 이유는 그 핑크 노이즈로 트랜스포 펑션을 쓰는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주파수의 변화되는 값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페이즈 값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그와 동시에 임펄스 값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완벽하게 그냥 자기가 들어간 신호가 나오지만 여기에 코히어런트 값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신호의 일치도가 얼마인지까지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측정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드라이버가 정확하게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잘 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게 룸의 모드에 의해서 변화된 값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실은 코히어런트 값을 봅니다. 그래서 이 코히어런트 값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핑크를 틀고 트랜스퍼 펑션을 쓰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FR 그래프, 그렇죠? 이걸로 매그니튜드라고 해요. 그 트랜스퍼 펑션에서는 매그니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히어런트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이즈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펄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펄스 값이 나오면서 딜레이가 얼마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지요. 현재는 딜레이가 이제 0ms라고 해서 나오고 정 가운데 0mm에 딱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스피커에서 측정을 했을 때에는 또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상황에서 스피커를 놓고선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핑크를 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흔들려요.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나옵니다. 얘를 에버리징을 해도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트랜스퍼 펑션으로 봐야 돼요. 트랜스퍼 펑션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주파수 특성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네, 지금 보시면 주파수 특성, 지금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건데 주파수 특성에서 주파수 특성 밑에가 이제 주파수 특성을 보는 매그니튜드 그래프예요.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시는 아래로 30dB, 위로 30dB인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아요. 이거보다 18dB, 위로 18dB, 아래로 18dB 해서 해상도를 2배 이상으로 놓고 보긴 하는데 지금 평소에 보시는 대로 위로 30dB, 아래로 30dB로 해서 지금 설정을 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에버리징만 들어가 있지 뭐 페이즈나 뭐 매그니튜드에 스무드니스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 페이즈 값하고 매그니튜드 값은 지금 스무드니스를 아예 키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에버리징만 1초 정도를 선택을 한 상태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네, 지금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멈췄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아까 측정한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핑크 노이즈를 사용을 한다고 해서 저음이 럼블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트랜스퍼 펑션으로 보게 되면 그 패턴을 읽고 패턴을 읽은 상태에서 패턴 매칭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매그니튜드 값,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FR 그래프 값도 깨끗하게 나오게 되고요. 동시에 중간에 있는 칸에서 보여주는 거는 페이즈 값이에요. 예, 페이즈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저음 드라이버가 고음 드라이버가 둘이 어떻게 연결돼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약간 이렇게 슬로프가 왼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는 저음으로 갈수록 반응이 느려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측으로 갈수록 좀 더 빨라지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고음으로 갈수록 조금 더 빠르게 레스판스가 나온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페이즈 요거는 이제 올 패스 필터라든지 이제 페이즈를 뒤트는 그런 툴을 갖고선 요것도 필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안 하죠. 그게 음질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요 위에 보게 되면 임펄스 값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핑크 노이즈를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매그니튜드 값, 그러니까 FR 그래프 값도 볼 수 있고 페이즈 값도 볼 수 있고 임펄스 값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임펄스 값을 잘 보게 되면 임펄스는 또 다르게 또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임펄스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파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C로 해서 이렇게 식으로 파형도 볼 수 있지만 로그의 개념과 리니어 개념으로 임펄스의 이 리스판스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임펄스 리스판스 값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얘기해 드렸던 드라이버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뒤로 반응을 치고 나오는 이 모습, 그리고선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런 럼블들이 룸의 잔향일 수도 있지만 드라이버에서 얼마나 불규칙한 동작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값을 통해서도 드라이버 유닛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저음 드라이버와 고음 드라이버가 동시에 시간을 맞춰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같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잔향 시간, 이 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선도 지금 RT 값 0,17초 정도, 그러니까 0.1초 정도 때, 0.2초 미만대에 여기에 잔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 값들, RT 값이나 T30 값이라든지 아니면 EDT, 그러니까 Early Decay Time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Early Decay Time 여기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측정도, 그래서 디케이 타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측정 그래프가 나오는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같이 럼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펄스 값을 이제 보내는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돌아오는 신호를 모니터링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를
FR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매그니튜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측정을 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코헤런트도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즈도 표현이 되고, 임펄스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그 FR 그래프와 코헤런트와 페이즈와 임펄스가 한꺼번에 보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입으로 몇 번 측정한 다음에 측정돼서 나온 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변화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어폰을 어떻게 끼거나 헤드폰을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막 변화되는 게 실시간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게 핑크 노이즈를 사용을 해서 하는 측정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핑크 노이즈가 뭐 좌우의 밸런스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요, 모노 핑크를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 스테레오 핑크를 쓴 겁니다. 모노 핑크를 사용하시면 좌우 밸런스 맞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멜리사 얘기하시면서 했는데, 이게 멜리사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에 나온 측정 장비입니다. 네, 지금 멜리사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으니까 멜리사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쓰는 툴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했는데, 뭐 저희도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NTI도 있고 뭐 다른 측정 장비들 좀 있고요. 뭐 이즈라든지 이즈 같은 뭐 스마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 그 걔네들도 수천만 원 해요. 예, 걔네도 수천만 원 합니다. 근데 뭐 돈으로 제가 따질 거는 아니고 돈으로 평가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AP사를 고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보여드릴게요. AP사에서 견적도 받았었고, 예, AP사에서 이제 요거 놓고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측정 장비가 AP사를 왜 안 쓰느냐라고 하면, 저희도 고민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볼 일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절대값을 볼 일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AP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그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측정할 때 쓰는 그 기능은 AP사가 갖고 있는, AP사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에서 정말 10%의 아주 작은 기능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기능을 보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측정은 다른 데에서도 되니까, 다른 장비에서도 되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되게 걸렸던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AP사 제품과 글라스 제품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1dB 단위의 편차를 보는 게 유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0, 몇 dB, 그렇죠? 0점 단위로 훨씬 더 정밀하고 정교하게 소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절대값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FR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단위 자체가 한 칸이 10dB이에요. 한 칸이 10dB입니다. 한 칸이 10dB이니까 일단은 정밀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정밀하게 나오지도 않고, 정밀하게 표현한다고 손쳐도 10dB 단위로 되어 있는 그래프 환경에서는 그 정밀함이 표현되지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만큼의 정밀함이 표현될 필요가 없는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그만큼의 정밀함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거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이 얘기가 조금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그 측정을 해서 나온 데이터, 로우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로우 데이터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 로우 데이터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로우 데이터 갖고선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또는 헤드폰을 평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우 데이터는 어떻죠? 로우 데이터는 우리가 듣는 소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뭘 대입을 하죠? 하만 타깃이나 DF와 같은 컴펜세이트 데이터를 넣죠. 그래서 뭐를 봅니까? 컴펜세이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 비교치를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절대값인가요? 상대값일까요? 상대값이에요. 상대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닌 상대값을 보기 위해서 제가 굳이 AP사를 써야 되느냐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이어 시뮬레이터 좋죠. 뭐 좋고 AP사 좋죠. 좋은데 제가 하고 있는 주된 업무에서는 사실은 이동도 불편하고, 저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동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기 측정할 수 있는 환경들이 뭐 이쪽이 사무 공간이고 여기는 뭐 측정할 수 있겠지만 굳이 공간들도 그렇게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AP사는 그렇게 해서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이동이 조금 쉬운 뭐 NTI사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을 조금 사용을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제품의 편차, 뭐 그러니까 측정 장비에 대한 편차를 보고서 눈으로 나타내려면 지금처럼 10dB 단위가 아니라 적어도 3dB 단위 정도의 차이로 확 늘려야 돼요. 3dB 정도 차이로 한 칸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편차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값을 본다면 굳이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거였어요. 뭐 어쨌든 뭐 스무딩을 켜갖고선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인으로 했을 때와 핑크로 했을 때 그게 대동소이하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어느 부분들 보면 2, 3dB의 차이들이 보이죠. 네, 그래프상에서 2, 3dB 차이. 이게 칸이 10dB니까 2, 3dB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 그게 한 2, 3dB 차이는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이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특히 저역에서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2, 3dB 차이가요. 그렇게 소리를 들으면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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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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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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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2, 3dB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2, 3dB 차이가 그래도 느껴질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라면 그 부분까지도 특히 오디오 프리시전 그런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면 그런 것까지 미세하게 봐야지 사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던 그 이어폰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커스텀 이어폰을 저 때문에 대신 제작을 해서 만들어주던 그 회사에요, 이어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예, 이어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이어 시뮬레이터로 1차 측정을 끝내고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이어 시뮬레이터로 1차 측정을 끝내고 나온 애를 갖다가 이제 제 앞에 놨던 거고요. 저희 직원이 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 오픈필드 마이크를 갖다 놓고선 다이아프레임에 최대한 가깝게 이어폰을 밀착을 시켜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그 챔버가 없어지죠. 챔버. 그러니까 이어 시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챔버가 없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생기는 공진이 없어져요. 공진이 없어지니까 아까 얘기한 3kHz가 부스트가 되고 그다음에 10kHz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그게 넘어갔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된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바짝 붙여서 측정을 하게 되면 3kHz 부스트가 생겼던 게 없어지게 나오고요. 그리고 10kHz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이상에서 그게 14kHz까지 조금 더 익스텐드돼서 조금 측정이 잘 돼요. 그래서 1차 측정에서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2차 측정에서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또 EST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니까 고역에서 조금 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더 다르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제품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거예요. 옆에서.
이해가 되시죠? 한쪽에서는 이어 시뮬레이터를 한 거고 옆에서는 그거를 공간이 없이 밀착시켜서 그 드라이버의 순수한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옆에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넘어오면 제가 첨가물을 테스트하고 통과가 되면 제가 사인하고 넘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FR 그래프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랑 견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FR 그래프로 주파수, 톤 밸런스만 볼 수 있지 그거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FR 그래프는 그 이어폰, 헤드폰, 지금의 논쟁은 이어폰, 헤드폰이니까 말씀드리면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톤 밸런스를 보여주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스피커에서는 사실 톤 밸런스라고 얘기하기도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이크의 포지션과 마이크의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진짜 많이 바뀌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주파수 측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믿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측정을 할 때,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측정을 할 때 이 마이크의 포지션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다른 값을 보여줘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볼 수 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요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처럼 좀 확대를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에 있는 이 값에서 잘 보세요. 보이세요? 여기서 또 나오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코히어런트 값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죠. 지금 마이크 포지션을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짝 바꿨더니 급격하게 바뀌면서 지금 저음 드라이버가 내주는 소리와 고음 드라이버가 내주는 소리가 만나는 그 부분에서 시차가 발생되면서 측정되는 값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그래프 떨어진 거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으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코히어런트 값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측정 신호와 돌아와서 측정되는 값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보내준 측정 신호하고는 패턴이 다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런 코히어런트를 보고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는 마이크의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 무제한 마이크인데도 마이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값이 다르게 나오죠. 물론 요 페이즈 값은 딜레이 타임을 맞추게 되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요거 때문에 페이즈가 막 엉망이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측정상에서 딜레이 편차를 잘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의 포지션에 따른 딜레이 값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했던 그 값보다 여기 있는 값들의 차이가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요 측정되어 있는 값을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해서 요 값이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바꿔놓고선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크의 바라보는 방향이나 아니면 뭐 위치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두 개의 데이터는 굉장히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다른 데이터로 보입니다. 같은 스피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다르게 나와요. FR 그래프가 이어폰과 헤드폰에서는 그나마 톤 밸런스가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공기 중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마이크의 포지션이나 각도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다르게 측정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음이 많다, 전체적으로 고음이 많다, 또는 고음이 적다, 저음이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데이터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FR 그래프를 갖고선요, 음상이 가깝다 멀다, 음상이 좌우로 스테레오, 그러니까 스테이징이라죠. 스테이징이 어떻게 배열됐다, 스테레오감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다, 이 스테이징이 펼쳐진 가운데서 악기의 위치들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 전혀 표현하지 못합니다. 소리가 뭉개진다도 표현하지 못해요. 소리가 디스토션 생기고 뭉개지는 것도 전혀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소리가 FR 그래프 상에서는 비슷하지만 소리가 한쪽은 완전히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한쪽은 정상적인 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FR 그래프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FR 그래프로 정의를 내리고 소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견해이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FR 그래프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FR 그래프에서 표현되질 않습니다. 표현 자체가 되질 않아요. 아예 FR 그래프 상으로 얘기해서 해상도가 어떻다, 뭐 소리가 얼만큼 가깝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리버브가 저 뒤에서 표현이 되는 그 디테일한 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악기들이 다 있고 스네어가 앞에 탁탁 치고 있고 킥이 밑에서 탕탕 받쳐주는 이런 해상도, 하나하나의 악기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표현, 그거는 FR 그래프에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만약에 누군가가 FR 그래프를 보고서 해상도가 어떻다, FR 그래프를 보고서 뭐 음상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FR 그래프하고 FR 그래프에 대한 견해는 저랑 좀 다를 수 있겠지만 FR 그래프는 저는 완벽하게 톤 밸런스에 대한 표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FR 그래프가 아닌 다른 걸 보여주고 코헤런트 값이라든지 페이즈 값이라든지 임펄스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토탈 하모니 디스토션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얘기한다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임피던스 곡선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글쎄요, 임피던스 곡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글쎄요. 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측정 기술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측정 방법으로도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FR 그래프 측정으로는요, 코끼리의 발 정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코끼리 전체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상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 측정을 통해서 핑크 노이즈건 사인 스윕이건 사인이건 스텝 사인이건 뭐 듀얼 핑크건 뭐건 간에 그걸 통해서 측정을 해서 나오는 그 값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FR 그래프로는 소리를 그렇게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핑크 노이즈를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사인 스윕은 실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측정을 먼저 하고 측정된 값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핑크 노이즈는 실시간으로 소리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 엔지니어들은 언제 이게 사인 스윕 돌리고 데이터를 보고서 나중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탁 틀고 소리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화면 딱 보는데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매그니튜드로 FR 그래프가 나오는 상태에서 코히런트 같이 나오고 거기에 페이즈 같이 나오고 거기에 임펄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동시에 같이 나오니까 훨씬 더 정보량도 많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량도 많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피커의 각도를 옮긴다든지 마이크의 각도를 옮길 때 그게 다 표현이 돼요. 실시간으로 다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EQ 작업을 하거나 뭐 컴프레스 작업을 하거나 필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필터에 의해서 소리가 변조되는 게 실시간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핑크를 조금 더 선호하고 사인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긴 쓰지만 핑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 영상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 뭐 반박이 나오고 뭐 해서 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월 달에 오프라인 모임을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모임이고 무료 세미나를 해서 스피커 튜닝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측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측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치를 얻었는데 이런 결과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제가 매그니튜드나 뭐 이런 거 안 보지 않아요. 그 FR 그래프 안 보지 않아요. 다 봐요. 보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얻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튜닝을 하면서 그걸 보정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2월 중순에 하고 한 50분 정도만 모셔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궁금하셨던 분들 또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실시간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질의응답하면서 함께 시간을 나눴으면 합니다. 요거에 대한 공지는 추후에 올려서 저희 카페와 그다음에 우리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려서 여러분들 함께 모집할 수 있도록 선착수 50분만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0석인데 차량을 안 갖고 온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조금 더 늘려서 100분이나 뭐 200분 뭐 가까이 늘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일단 50분 정도 차량을 갖고 온다는 조건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2023년의 영상은 이렇게 뭐 해명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리뷰 영상도 많이 찍고요. 2023년에는 음향의 기초 부분부터 이론에 바탕한 것, 또 기계에 바탕된 기본적인 연결법, 뭐 이런 것들, 사용법 이런 것들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매주 하나씩 최소한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께 기초적인 음향 지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